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입니다. 생각만 해도 벅차오르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4강 신화 뒤엔 대한민국의 첫인상을 결정할 서울시의 대중교통 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1998년부터 버스 노선 정리, 대중교통 카드 통합, 도로 정비, 주차 구획, 재정비가 진행되며 우리나라 교통 시스템은 월드컵이란 국가 행사에 맞춰 비로소 현대적인 옷을 갖춰 입게 됩니다. TBN 스페셜 도로의 숨은 영웅 66화 2002 월드컵 교통 현대화의 문을 열다. 대한교통학회 차동득 명예회장 첫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도로 위의 숨은 영웅 방송인 김성환입니다. 88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대한민국은 1994년 월드컵 유치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1996년 5월 2002 월드컵의 공동 개최국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함께 선정됩니다.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나감으로써 두 나라가 개최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21세기 딱 들어오면서 이제 이런 같이 한다는 아름다운 월드컵 준비에만 매진하며 꽃길만 걸을 줄 알았건만 1997년 늦가을 우리나라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며 외환 위기의 대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정부가 긴박한 외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IMF 즉 국제통화기금의 긴급 자금 지원을 정부가 이미 발표한 정책의 조속한 집행과 함께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고자 합니다.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월드컵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 차동득 명예회장은 1998년 서울시 교통실장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차 회장은 당시 서울시의 교통 상황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 국민들 사기도 엄청 떨어져 있을 때고 그런 상황에서 4년 뒤에 2002년에 한일 월드컵 하도록 되어 있은 거야. 그런 상황이니까 뭐든지 이런 식으로는 그런 창피스러워서 국제대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버스는 버스대로 난립하고 있었고 지하철은 이제 공사한다고 난리고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주차는 차는 막 늘어나는데 주차장도 없고 주차 뭐 불법 주차 천지고. 월드컵이라는 세계적인 국가 행사를 앞두고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4년. 그 시간 안에 뭐든 바꿔야 했습니다. 차 회장은 우선 도로를 정비하기로 하고 없는 예산을 끌어모아 표지판 개선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이 건축 중에 있었고 그래서 그럼 우리 교통정책도 4년 뒤에 그 멋지게 만드는 게 우리 목표였고 그런데 이제 그때는 예산이 그때 일반 국민들이 다 금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을 때고 또 회사들은 구조조정해서 직원들 해고도 많이 했고 임금들 다 동결하고 임금 삭감하고 공무원들도 임금 일부 깎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식이고 예산도 불효불급한 건 전부 다 삭감인데 가장 먼저 삭감하는 게 설계하고 그다음에 용역하는 이런 예산부터 1차적으로 다 삭감되고 하나도 없는 거죠. 옛날에는 그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니까 도로 표지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 도로 표지판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도시 내에서는 제일 큰 거는
자 가는 목적지를 가르쳐 주는 거고 또 하나는 현재 위치도 가르쳐 주는 거고 표시가 있으니까 그것도 그런 거는 교통 목적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환경을 아주 멋있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스트리트 퍼니처라고 그런다고 도로 가구지요. 도로를 장식하는 가구지. 그래서 그 디자인도 멋져야 되는 거야. 도로 표지판이 그냥 함부로 막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낯선 도로에서 가장 먼저 눈이 가는 게 도로 표지판인데요. 90년대 도로 표지판, 아주 작은 크기의 청색 표지판 말입니다. 요만하게 해가 청색으로 기억하는 사람 있을 거야. 그것도 오래돼가 낡아가지고 뭐 땡기칠도 벗겨지고 이게 서울의 도로 표지판이었어. 그래서 내 시장님 표지판 갈 때도 됐는데 외국 사람들 눈에 이런 도로 환경은 어떻게 보입니까? 이거 몽땅 가르치웁시다. 그래가지고 그때 규정을 좀 어겨가면서 고속도로 표지판하고 같은 사이즈로 같은 색깔을 해버린 겁니다. 그게 서울에 지금 간선도로 표지판이에요. 녹색의 대형 표지판 아닙니까? 그러고 그때 도로 번호라든지 도로 체계를 새로 바꿨어요. 더불어 당시 막 붐이 일기 시작한 정보통신 기술을 교통에도 적극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98년도니까 그 90년대 말쯤 되면은 소위 정보통신 기술이 막 태동할 때입니다. 그래서 휴대폰도 뭐 간단한 것부터 막 나오기 시작하고 ITS라는 게 그때부터 이제 교통체계에서도 도입하기 시작을 했고 ITS 자체는 그 교통이 아니지만은 지금보다 더 편리하게, 더 빨리, 더 안전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기술 체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교통카드도 그 정보통신 기술을 응용해서 교통요금을 지불하기도 하고 환순 처리도 하는 거죠. 그리고 도로 전광판을 우리가 자주 보고 갑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앞에 교통 상황, 그 교통 속도라든지 혼잡 상황이라든지 사고 상황도 현장 정보를 파악을 하는 것도 ITS 기술이고. 이 지능형 교통체계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적용한 도로가 바로 서울의 내부 순환도로입니다. 너무 곡선부가 많고 교통사고 위험도 크고 속도도 제대로 못 내는데 여기야말로 ITS 시스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교통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겠다. 대한민국에서 맨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이디어를 정리해가 민간에 발주했죠. 발주해가 쉽게 하면 현장 교통 상황을 관측해서 그거를 중앙관제소에 보내서 현장에 전광판으로 보내서 운전자들이 미리 보고 앞에 도로가 길이 막히는지 사고가 났는지 뭐 어떤지 미리 알려주는 거죠. 진행 과정은 복잡하고 험난했지만 내부 순환 도로에 지능형 교통체계가 자리 잡자 이후 서울시의 주요 지점에는 물론 전국 고속도로에도 도로 전광판이 확대 설치됩니다.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이 개최되자 이 실시간 교통 알림 시스템은 교통 대한민국의 자랑거리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전 그 고속도로에 다 설치해라. 그래서 뭐 강변북로에다 하고 북부 간선도로에다 하고 올림픽대로에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 오늘날 서울시 간선가로는 거의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 서울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계속하는 거 보고 한국도로공사도 우리보다 좀 늦게 그걸 시작해가지고 고속도로에도 똑같은 걸 시행해가 하는 거죠. 그 우리는 이런 걸 만들어가 이런 게 다 월드컵 때 외국 사람들한테 뭐 참관시키고 이렇게 한 거죠. 흔히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죠. 차동득 회장은 이 변화의 타이밍을 확실히 잡은 셈입니다. 그의 추진력과 결단력이 어떤 교통 현대화에 속도를 냈는지 내일 이 시간 이어집니다. TVN 스페셜 도로의 숨은 영웅 66화 2002 월드컵 교통 현대화의 문을 열다 차동득 대한교통학회 명예회장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